퍼스널 컬러 아시죠? 내 피부에 잘 맞는 색상을 퍼스널 컬러라고 합니다. 이렇게 피부에 맞는 색상이 있는 것처럼 사주로 보았을 때 나에게 가장 적합한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줄 퍼스널 매력도 존재한답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잘 맞는 방식으로 가꾸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이 똑같은 노력을 들여도 훨씬 더 가성비가 좋겠지요.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각자에게 주어진 도화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도화살은 아마 사주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최소 한두 번 정도는 관련된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도화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사주별로 우리에게 어떤 글자가 가장 나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가? 그냥 이것입니다. 퍼스널 컬러가 그 사람을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색상이라면 도화는 그 사람을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모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물론 다른 방식과 방법을 활용해도 좋지만 이왕이면 가진 것을 극대화해서 잘 써먹는 것이 바로 사주의 순기능인 거잖아요. 도화도 단순히 사주에 있네 없네 혹은 언제 들어오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자가 아니라 잘 알고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게 써먹는 방법이겠죠. 도화는 크게 4가지 종류로 분류됩니다. 자수, 오화, 묘목, 유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먼저 나에게 배정된 도화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만세력을 다운받으셔서 태어난 생년월일을 입력하시고 이곳을 확인하면 됩니다. 바로 여기가 태어난 연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어떤 글자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해년, 묘년, 미년에 태어났다면 이에 해당하는 도화는 자수에 해당합니다. 해, 묘, 미년에 태어난 분들을 목명이라고 합니다. 목명인 분들에게는 자수라는 글자가 이 목명인 분들을 가장 멋스럽게 사람의 이목을 끌고 올 수 있는 글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음은 인년이나 오년, 술년에 태어나신 분들, 쉽게 말해 여기에 인, 이나 오, 술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계신 분에게는 묘목, 묘라는 글자가 도화에 해당합니다. 이분들은 화 기운을 정체성으로 가지고 계셔서 화명이라고 해요. 사년이나 유년, 축년은 금 기운을 정체성으로 가지고 계셔서 금명이라고 하고요. 이분들에게는 오화가 도화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년이나 자년, 진년, 연지에 신이나 자 혹은 진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수기운을 중심으로 두신 분들이라 수명이라 합니다. 수명인 분들에게는요, 유금이 도화입니다. 다시 한번 종합해 보면 목명, 해, 묘미년에는 자수가, 화명, 인호술년에는 묘목이, 금명, 사유축년생에게는 오화가, 수명, 신자진년도생이 가진 유금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무형의 기운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도화는요, 위에 알려드린 한 가지가 아니랍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일주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지가 해, 묘미일 때 자수가 도화, 일지가 인호술일 때 묘목이, 일지가 사유축일 때 오화, 일지가 신자진일 때 유금이 도화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일지를 기준으로 둬도 연지를 기준으로 두어도 잘못된 해석은 아니에요. 사주의 모든 자리, 즉 8개 각각의 자리는요, 각자 의미하는 시간이나 범위, 공간, 관계들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지와 연지도 마찬가지예요. 일지와 연지 둘을 두고 비교해 보자면 연지는 조금 더 대외적이고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로 따지자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 전체를 의미하고요. 딱 처음에 봤을 때 보여지는 직관적인 이미지, 잘 알기 전에 대외적인 느낌과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일지는 따지자면 나의 더 내밀한 속내를 의미하고 이성, 배우자 관계를 의미하기 하거든요. 그렇기에 가진 이미지도 대외적인 느낌보다는 관계가 가까워지고 나서 느껴지는 이미지에 더 밀접한 형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연지의 도화는 대외적인 이미지와 매력, 그리고 일지의 도화는 가까워진 후 사람들 혹은 이성들에게 보여지는 내밀한 매력, 이렇게 구분을 해서 활용해 볼 수가 있겠지요.
연지와 일지가 같은 유형의 글자들이라면 그게 그 사람을 관통하는 원초적인 매력이고, 연지와 일지가 다른 유형이라면 반전 매력이 더 숨겨져 있는 사람인 거고요. 이성에게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더 어필이 잘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런 식으로 갖고 나가는 것이 더욱더 매혹적으로 보이게 하는 방식인 거죠. 어렵죠. 근데 매력을 가지는 게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꽁으로 떨어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연지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대외적인 이미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면 좋을 거고요. 일지의 도화는 가까워진 후의 관계, 특히나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나를 더 어필하고 싶을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처음은 목명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가장 매력적으로 보여지느냐, 자수가 도와잖아요. 한마디로 자수를 잘 알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수의 정체성을 한번 보자고요. 시간상으로 자수는 밤의 한가운데 정중앙입니다. 밤은요, 가장 있는 그대로의 나에 가까운 시간이에요. 화장 지우고 파자마 입고 침대에 누워서 편안함을 느끼는 가장 극한의 자세로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하는 시간이잖아요. 밤이니까 억지스럽게 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내 모습 그대로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있는 시간이 밤이잖아요. 그렇죠? 자수를 도화로 쓰신다면 누군가에게 나의 어떤 모습을 억지스럽게 어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별로 예쁘지 않아요. 긴장을 풀고 있는 내 모습 그대로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이 더 자수스러운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개입하거나 막 능동적으로 다가가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은 수동적인 느낌, 비밀스러운 느낌을 고수하는 것이 오히려 자수를 쓰시는 분들에게는 더 매력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밤은요, 어두운 시간입니다. 딱 달빛, 별빛 정도만 비춰서 주변을 식별할 정도로만 빛이 있는 시간이거든요. 환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계절 중에서도 가장 깊은 겨울의 한 가운데를 의미합니다. 겨울이라는 계절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게 많이 없는 계절이에요. 자연이 일시적으로 멈춰져 있는 상태로 보여지는 게 겨울이라는 거죠. 그러니 너무 적나라하게 나의 심리나 내가 원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약간의 밀당이 필요한 것이 오히려 자수라는 거죠. 과하지만 않는다면 신비주의를 추구하였을 때 더 다가가고 싶고 알고 싶은 사람이 자수를 도화로 쓰시는 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 본능을 따라가기보다는 적절한 정도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2차, 3차 가고 싶다. 막 좋다, 티 내고 싶어도 자수를 도화로 쓰시는 분들이라면 적당하게 아쉬울 때 스탑하고 여지를 남기는 것이 훨씬 더 성공도를 높이는 비결이겠죠. 또 하나 자수의 중요한 특징은 포용성입니다. 자는 수기운을 의미하는 오행이잖아요. 오행 중에 가장 잘 받아들이는 성질을 가진 것이 바로 수기운입니다. 물은 배척하지 않아요. 물이 그릇이 더럽다고 안 담기거나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고 피해가는 거 보셨나요? 수는 어디로든 흐르고 어떻게든 섞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수의 특징은 저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매력의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고 그 형태에 어떤 조건도 달리지 않는 거예요. 포용하는 겁니다. 생각의 다름이나 가치관의 다름, 나이의 다름처럼 타인의 다름을 그저 가만히 수용한다면 이것이 자도화를 쓰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자도화가 모든 도화 중에 가장 강력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어필되는 매력이며 범용성이 높고 활용도가 좋은 것도 자도화인 거죠. 이것이 이런 수의 특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보자면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이 보였거나 타인에게 자기 고집이나 주장을 강하게 드러낼 때 저 사람 안 그렇게 봤는데 실망이야. 이렇게 의외로 느껴지고 비호감을 사기도 쉽겠죠.
그래서 술을 의미하는 나이대도 노인기인 겁니다. 어르신이라면 왠지 이해해 줄 것 같고 다 받아줄 것만 같은 느낌인데 안 그러면 자기 고집 강한 노인네가 아이나 청년보다 상대적으로 더 비호감이 되기 쉬운 거예요. 자수를 도화로 활용하신다면 말하는 스타일이나 외적인 스타일링도 이것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죠. 어떻게? 노인같이? 비슷합니다. 성숙하고 어른스럽게 차분하게 연출한다면 자수의 느낌을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겠죠. 자수는 소리에 가장 특화된 시간이기도 합니다. 고요하고 조용한 시간이니까요. 조분조분하고 어른스럽게 말하는 것, 부드러운 말투로 템포가 빠르지 않게 말하는 것, 조금 더 정돈되고 편안한 목소리처럼 청각을 잘 활용하는 것이 자수도화를 가진 분에게는 더욱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화를 도화로 쓰는 건 어떤 건지 보자고요. 사유축년생에 태어난 분들에게는 오가 도화입니다. 금명인 분들이고요. 오는요, 화기운에 해당하고 정확하게 자수의 반대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계절로는 여름, 시간으로는 한낮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해가 가장 쨍하게 떠 있어서 세상 모든 것이 훤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오시거든요. 이런 기운을 도화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화를 잘 쓰시려면 자수와는 정반대로 적극성을 띠고 있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에요. 나 이렇게 예쁜 색깔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멋지게 날 수 있어. 능동성을 가지고 어필해야 더 매력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쨍한 햇살 아래 어두운 무채색보다는 개성있고 알록달록한 원색이 훨씬 더 선명하게 눈에 보이는 이치인 거죠. 마음에 드는 친구나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가진 장점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또 호감도 가감없이 표현하는 게 외려 오도화를 쓰는 분들은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어필하는 게요, 세련된 방식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오히려 조금 투박하고 원초적인 방식이 가장 본능에 가깝잖아요. 이런 게 솔직함, 가식 없음, 털털한 매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남들이랑 비슷해지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매력 지수는 떨어집니다. 유독 우리나라는 자기의 개성을 죽이고 남들이랑 얼추 비슷하게 맞춰가는 거라고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적어도 오를 도화로 쓰시는 분들에게는 유행을 따라가고 적당한 선을 찾아서 그 중간에 끼는 게 하등 도움이 되지 못해요. 자기 색깔이 뚜렷하고 독특할수록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 오화이기 때문입니다. 한낮에 보이는 세상의 색을 보세요. 바다는 푸른색이어야 하고 장미는 붉은색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진리지만 이걸 사람들은 까먹어요. 남들의 시선 때문에 혹은 타인의 강요 때문에 자꾸 바다가 붉어지려고 하고 장미가 자기 색을 감추면 낮은 색을 잃습니다. 고유의 색깔을 예쁘게 드러내는 것이 오도화를 쓰는 분들에게는 가장 최적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호감을 얻는 것처럼 인정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이 오도화를 쓰는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자칫하면 타인의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정쩡한 색을 가져버릴 수 있으니까요. 오도화는 어쩔 수 없이 마니아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다만 소수에게 상당히 깊게 호감을 얻을 수 있고 나를 예뻐하는 누군가에게는 그닥 이유가 없어도 왠지 저 사람의 호감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도화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도화는요, 자존감이 중요합니다. 나 이런 색깔이야, 이쁘지, 독특하지. 이런 마인드 세팅이 스스로를 더 돋보이게 합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나의 색깔을 4K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도화가 나이로는 젊은이들, 20대 청년기거든요. 20대는 뭐 안 해도 그 자체로 이쁘잖아요. 아직 정제되진 않았지만 그냥 그것만으로도 예쁘죠. 내 매력은 가진 거 없어도 이쁜 20살이다 생각하시고 스스로를 담뿍 예뻐해 주시면 됩니다. 시각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계절이기 때문에 외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을 가꾸는 건 좋습니다. 자신과 잘 어울리는 색상이나 개성이 드러난 소품,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찾으셔서 활용해 보신다면요. 다른 도화보다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화명으로 태어나신 인년, 오년, 술년생 혹은 인오술 일지를 가진 분들의 묘도화를 이야기해 볼게요. 시간으로 이야기를 해보았으니까요. 쭉 시간에 대입을 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묘는 아침입니다. 그리고 계절로는 봄을 의미합니다. 봄과 아침은요, 눈치채셨겠지만 둘 다 시작점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하루를 구분했을 때 자정이 그날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는 것은 맞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은 잠에서 깨어나는 아침이잖아요. 그때부터 일과가 시작이 된단 말이죠. 봄도 마찬가지인 계절 아니겠어요? 얼어붙어 있던 땅에서 새싹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다시 어린 생명들이 일어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묘목을 도화로 가진 분들은요, 태생적인 사랑스러움이 있습니다. 이게 막 외모가 이쁘고 잘나서가 아니라 봄이나 아침을 응원하듯이 많은 가능성을 가진 시간을 응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파이팅 언제 제일 많이 하나요? 무언가를 시작할 때, 누구든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아낌없이 응원하고 파이팅을 외쳐주잖아요. 같은 이치인 겁니다. 그래서 묘를 도화로 쓰는 사람들은 크게 노력하고 애를 쓰지 않아도 뭐라도 하나 챙겨주고 싶은 귀여움이 크든 작든 조금씩은 가지고 있어요. 묘 도화는 이런 태생적 사랑스러움을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첫 번째 방법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테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주고받음에 대한 익숙함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매력 있으려면 사랑을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는 것을 어색해 하지 마세요. 칭찬받는 것, 도움받는 것, 누군가의 호감을 받는 것을 행복해하고 진심으로 즐기신다면 이분들은 더 많은 사랑을 당겨올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거예요. 묘가 자라나는 아이들을 의미하거든요. 애들이 어떨 때 제일 예뻐요? 음식 해주면 꿀떡꿀떡 잘 받아먹고 선물 사주면 고맙다고 방방 뛰고 와서 씩 웃으면서 이거 먹고 싶어요 해주세요 이렇게 스스럼 없이 애교 떨면서 기뻐할 때 저도 더 주고 싶어요. 우리가 애들한테 바라는 것이 뭐 별거 있나요? 그냥 천진난만하게 잘 뛰어놀고 잘 먹는 거죠. 그래서 순수함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아는 것도 모르는 척 가식덧이라는 게 아니고요. 힘들어도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가려는 노력이 더 이분들을 빛나게 한다는 거죠. 정의, 선함, 측은지심, 다정함 이런 마음들. 우리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키기 어려운 가치관들을 지켜나가려는 노력입니다. 여전히 진정성 있게 세상을 대하고 소소한 일상에서도 기쁨과 감동을 느끼려고 노력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려는 것들, 삶에 대한 호기심으로 충만하고 긍정적으로 미래를 꿈꾸는 그런 모습들 말이죠. 이런 사람을 누가 꺼리겠냐마는 묘조화를 쓰시는 분들은 이런 노력이 가진 사랑스러움을 훨씬 더 배가시키는 겁니다. 반대로 되바래진 행동을 하거나 말을 거칠게 한다거나 좀 뜨악한 행동들, 너무 섹시 어필 한다거나 술 먹고 실수를 하거나 남녀 관계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이런 모습들이 상대적으로 더 비호감일 수도 있어요. 마냥 귀엽게 아가처럼 느껴지던 사람이 이러면 좀 쉬운 말로 깨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상대적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쉬워요. 외적으로는 기본적인 것들을 관리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머릿결이나 손톱, 피부 관리나 체형, 청결도, 향기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준다면 도움이 됩니다. 봄의 생명력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말랑말랑하고 깨끗하고 유연하고 싱그러운 느낌 그런 기운들을 메이크업이나 옷으로 잘 연출한다면 묘도화를 200% 사용하시는 거겠죠? 마지막은 유도화입니다. 연지가 신자진 중 하나일 때 혹은 일지가 신자진 중에 하나일 때 이를 수명이라고 하고요. 유금이 도화가 됩니다. 유금을 도화로 쓰시는 분들이 좋은 게 뭔지 아시나요? 유도화는요.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키울 수 있는 그나마 가장 수월한 매력의 유형이라는 겁니다. 물론 다른 도화들도 노력으로 키울 수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유금에게 드는 노력은 시도한다면 분명히 어떻게든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유는 남은 시간으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저녁이고 계절로는 가을을 의미합니다. 저녁은요,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날을 얼마나 제대로 불태웠나를 가늠하는 시간이 바로 저녁이지요. 가을도 마찬가지. 봄과 여름에 얼마나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는가가 가을에 곡식과 과실로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한 달 월급으로 받지만 아주 옛날에는 그날 얼마나 노력했는가에 따라서 그날에 먹을 것이 달렸었잖아요. 지난 시간과 계절의 성과, 노력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 유금인 겁니다. 그러니 노력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이 유금을 빛내주는 매력인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지식이 풍부한 사람, 자기 분야에 노력해서 정점을 찍은 사람, 노력해서 얻은 자산과 재물로 부를 일군 사람, 어떤 분야나 지식에 대한 자격을 갖춘 사람, 이런 어른의 매력, 노력의 결과가 특히 매력적으로 어필되는 사람이 유금을 도화로 쓰시는 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유금을 세련된 매력, 지적인 매력, 카리스마에 빗대어서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뭔가 꽉 찬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여유로움이나 해박함도 유금은 특히나 매력적이죠. 또 하나는 자신만의 단단함입니다. 봄이 말랑말랑한 아이 같은 매력이라면 가을은 농염하고 완숙한 성인의 매력입니다. 나이대로 치자면 중장년을 의미하거든요. 중장년이라는 나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가장 많은 결정권을 가진 나이대에 해당합니다. 집에서 부모의 역할을 할 테고요. 가족관계로 보아도 부모님은 모시고 자식들을 건사하면서 책임지는 역할이죠. 직장에서도 관리자의 역할, 선배의 역할입니다. 혹은 사장이나 경영자의 역할을 하는 나이가 보통은 중장년이라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마냥 말랑말랑하고 사람 좋게 허허실실 자신만의 철학 없이 끌려다니는 것이 유금을 쓰는 분들에게는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우리가 유금에게 바라게 되는 것은 믿고 기댈 수 있는 현명한 리더십입니다. 우유부단하게 타인에게 다 맞춰가는 것보다 자신만의 색채와 철학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유금은 더 매력적일 수 있는 거예요. 지적인 소통 방식, 선명하고 명료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신다면 장담컨대 유금의 매력은 훨씬 더 반짝일 것입니다. 분해 나는 스타일링도 좋습니다. 명품으로 두루시라는 게 아니라 고급스러운 원단이나 깔끔하고 세련된 의상, 지적인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소품, 이런 것도 너무 좋겠지요? 이상으로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각자가 가진 숨겨진 도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아마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모든 도화는 내 삼합의 인성에 해당하는 오행이랍니다. 보세요. 목명해묘미에는 자수가 인성이고요. 수오행은 목오행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화명, 인오술에게는 묘목이고 마찬가지로 목생화, 화를 돕는 인성이에요. 수명인 신자진에게도 유금은 인성, 금생수로 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금명 사유축에게만 오화가 관성이라 금명만 제외가 될 뿐 모든 도화는 내 삼합의 인성, 즉 나를 생하는 거죠. 인성은요, 나를 도와주잖아요. 결국 도화의 가장 근원, 근본은요, 내 스스로 나를 도우라는 뜻입니다. 방치하지 마시고 조금 더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필요한 것을 챙겨주는 것이 인성이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결국 나의 매력을 키워주는 행위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금도 관성이지만 이를 물상으로 보면요. 금인 보석, 광물이 빛을 봐야 더 많이 반짝일 수 있는 거잖아요. 금은방 조명 아래 반지가 가장 아름답듯이 나를 조명하는 것, 비추는 것이 화인데 그렇게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관심을 가지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단 말이죠. 또한 금명은 강한 오행이라 통제와 조절을 의미하는 관성이 금을 가장 아름답게 조율할 수 있는 행위이기도 하고요. 결국 이것도 근본은 나를 조절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주 속에 있는 도화는요, 만들기 어려운 저 먼 곳의 허상이 아닙니다. 그 누구의 관심이나 사랑이 아닌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사랑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분명히 더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실 거라는 거. 오늘도 행복하세요.